여러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초기에 발굴한 전설적인 투자사 베일리 기포드를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이들이 로켓랩의 책상을 내리치며 강력 매수를 외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베일리 기포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로켓랩의 비중을 늘리고 있었거든요. 로켓랩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28%나 빠졌죠. 지금 로켓랩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 하락이 기회인지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같이 확인해보세요. 로켓랩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가 기차라면 로켓랩은 택시입니다. 스페이스X가 대량 화물을 싸게 나르는 동안 로켓랩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궤도로 정밀하게 배달해줍니다. 보안이 중요한 정부나 군계열 고객들은 돈을 더 내서라도 이 프리미엄 택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로켓랩은 단순히 택시 회사가 아닙니다. 택시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직접 제조하는 엔드투엔드 우주기업입니다. 실제로 매출의 약 70%가 스페이스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고객 맞춤형 위성 플랫폼 제작과 위성 부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위성을 제작해주는 뉴트론, 로켓의 방향키 역할을 하는 리액션 휠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스타트래커,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 위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일리 기포드는 이 그림을 보고 25년 2분기 신규 매수 이후부터 꾸준히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70만 주나 늘렸는데요. 현재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12억 4,500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로켓랩 지분 중 3.3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예상 평균 단가인 41달러로 계산했을 때 약 1조를 투자해서 이미 8천억 원을 번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확신에 기반한 장기 베팅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적을 봐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은 1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 연간 매출은 6억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수주잔고는 18억 달러가 넘어가지고 이미 받아놓은 주문만 처리해도 몇 년치 먹거리는 확보된 상황이고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냐고요? 핵심은 뉴트론입니다. 로켓랩의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은 원래 2025년 첫 발사가 목표였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26년 4분기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흑자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해 실망 매물을 대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우주산업에서 일정 연기는 사실 흔한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1년에 팰컨 헤비 로켓을 첫 발표해 2년 후인 2013년에 팰컨 헤비 로켓을 첫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실제 발사는 기술 이슈가 있어서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냉정하게 반응하죠. 문제는 이 뉴트론의 발사 지연이 기다릴 만한 조정이냐 아니면 진짜 위기냐는 건데요. 저는 기다릴 만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뉴트론 발사가 지연된 이유는 테스트 중 1단 로켓이 파열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빠른 일정을 위해서 외부 업체에 수작업을 맡겼었는데요. 이때 발생한 제조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자동화 섬유 배치 장비를 도입해 결함을 원천 차단하고 훨씬 빠른 속도로 새 탱크를 제작 중입니다. 2단 로켓과 페어링인 헝그리 히포 같은 주요 구조물은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고 아르키메데스 엔진은 현재 극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로켓랩은 위기라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투자 기회일까요? 저는 4가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로켓랩 투자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요,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며 우주 섹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주류 투자처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이 몰리며 우주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페이스X가 1조 7,500억 달러라는 몸값을 인정받는다면 아직 적자인 로켓랩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저평가이며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밸류에이션만 따라가더라도 현재의 2배, 그리고 스페이스X 시가총액의 10분의 1을 따라가면 5배에 가까운 주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스페이스X의 주식을 원할 텐데 스페이스X의 주식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거나 이미 시총이 너무 커져버린 대장주 대신 폭발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기관 및 개인의 알파 자금은 검증된 2위인 로켓랩 기업에 강하게 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스페이스X에 자금이 몰리며 기관에서 기존 보유하던 우주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우주 섹터가 어느 정도 커진다면 경쟁사로서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트론 발사 지연 이슈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면 발사 실패가 아닌 검증 단계 실패라는 겁니다. 이 검증에 사용된 생크는 장비 리드탄 때문에 외주 작업으로 병행 제작했던 부품입니다. 차후부터는 결국 자동화 섬유 배치 장비를 기반으로 자체 제작 부품을 활용하기에 비록 시기는 지연됐지만 보다 확실하게 부품과 생산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 뉴트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 과열된 주가가 하락하고 흑자 전환 시기가 지연됐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USI나 프레시전 컴포넌트 같은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하여 외부 하도급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납기 지연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게 됐고 가장 비싸고 부가가치가 높은 센서 광학 장비의 마진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물량이 늘어날 때 고정비를 넘어선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직 계열화는 초기 자본과 조직 통합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경영진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만약 전체 우주 시장의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내재화된 막대한 생산 설비와 인력이 오히려 거대한 고정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사업인데요. 로켓랩의 새로운 시장 기회를 통해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통신 궤도선이나 나사 궤도상 연료 보급 미션 등 핵심 우주 인프라 프로젝트를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주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술력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시장에서도 우주 인프라 구축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유럽으로부터의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초기이지만 저는 이 우주 태양광 시장의 미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죠. 무한한 태양 에너지와 우주의 환경을 이용해 지구에서의 부지, 전력, 냉각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성 시장이 2035년까지 7배 커지면서 우주 태양광 패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우주 태양광 패널은 방사선을 견디기 위해 갈륨 비소나 게르마늄 같은 핵심 광물을 사용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 붕괴 위험이 있는 광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켓랩은 저비용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리콘으로 전환했습니다. 로켓랩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고효율 전지와 실리콘 전지를 결합해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모듈을 유연하고 가볍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면적을 필요로 하는 군지 위성이나 우주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로켓랩은 칩스법 지원을 받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전지부터 셀, 기판, 패널을 수직 계열화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민간 우주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및 국가안보 프로그램 수주에서도 로켓랩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로켓랩의 2026년 1분기 전망은 어땠을까요? 연간 매출은 스페이스 시스템 발사체 시장에서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 마진은 약간 감소할 것, 운영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총 마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스페이스 시스템의 매출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주 개발국과의 계약 프로그램이 초기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분기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뉴트론 재사용까지 가능해진다면 운영 비용은 줄어들고 총 마진은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에서도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수요가 크기에 만약 여기서 로켓랩과 계약한다면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로켓랩은 지금 저평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2026년 말 기준으로 현재 저평가가 맞습니다. 노멀 케이스와 불 케이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26년 1분기 전망인 2억 달러를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26년 예상 매출은 8.5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뉴트론 발사 성공 시 25년 12월경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적정 가격은 90달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통 발사가 실패할 경우 30%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발사 지연이 아닌 발사 실패를 상장할 경우 63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 60달러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은 상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30%는 국내 기업 중 이노스페이스를 참고하시면 발사체가 실패했을 때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 케이스에서는 어떨까요?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우주 섹터로의 관심 증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뉴트론의 성공적인 발사와 더불어 상업 비행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 로켓랩도 스페이스X에 근접하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민간 혹은 정부로부터 추가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예상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올 텐데요. 이 경우
177달러로 약 2.5배의 상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뉴트론이 추가로 지원되거나 실패한다면 주가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겁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주 내러티브가 꺾이는 순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베일리 기포드는 그걸 알면서도 책상을 내리치며 샀습니다. 수주 잔고로 몇 년치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고, 피터 백이라는 렌치 드는 CEO가 이끄는 회사를 단순한 발사체 기업을 넘어 우주의 애플이 되어가고 있다는 큰 그림을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뉴트론 지연이라는 단기 악재입니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 본다면 기차가 놓치는 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택시의 이야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변동성을 견딘다면 베일리 기포드처럼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탑건이었습니다.